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왼발 크로스 패스가 토트넘 허스퍼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4대1 대역전승의 기점이자 발판이자 아주 결정적인 활약이 됐습니다. 실제로 영국 현지 중계방송 레전드 해설위원과 또 현장 취재 기자들도 손흥민 선수의 이 양발 능력이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도 감탄했고, 또 이것이야말로 손흥민의 미학이다.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고의 양발잡이 선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그 말 진수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또 실시간 중계로 했고, 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레전드 해설위원들이 출연해서 이 경기에 실시간 분석을 했거든요. 과연 영국 방송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 어시스트 장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부상 복귀 후 영향력에 대해 어떤 또 해설을 했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가 딱 끝났을 때 BBC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당했던 패배를 뒤집는, 정말 강등권에 머무르면서 최악의 부진을 당하던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올 시즌 첫 번째 승리를 내주었던 토트넘이 현재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또 돌풍의 팀이자 지난 시즌에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정말 빼어난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4대1의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BBC에서도 A very moral boosting comeback win이라고 했어요. 정말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대단한 승리를 토트넘이 거뒀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 라이벌인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이런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면서 경기 후 리포트에서 가장 강조한 표현은 결국에는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전반전을 열세로 마쳤던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었어요. 원정팀인 에스턴 빌라가 아마두 오나나의 헤더 슈팅에 골대를 때리고 나오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크게 달아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홈팀 토트넘을 압박했는데,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4분 만에 손흥민 선수의 엑설런트 크로스 프롬 더 레프트, 왼쪽 측면에서의 정말 훌륭한 크로스가 브레넌 존슨의 동점골로 이어지면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앰모스피어가 완전히 트랜스포밍, 바뀌기 시작했다. 이 골이 경기의 흐름과 양상을 완전히 바꿔냈다라는 것인데, 이 골이 존슨이 잘 밀어 넣은 것도 있지만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솔로 플레이로 개인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말 차이를 만들어냈던 크랙의 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동점골이 얼마나 중요했느냐가 기록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날 경기 토트넘이 4대1로 크게 이기는 과정에서 슈팅 숫자 16대12, 유효 슈팅 6대1, 슈팅 숫자의 차이보다 이 유효 슈팅 결정력의 차이가 컸잖아요. 특히 전반전에 매우 고전했던 토트넘이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크로스 패스를 배달해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 그 동점골대가 가장 토트넘의 공격 위협도가 높게 치솟았던 그 기점이 된 거예요. 물론 전반전에도 좋은 공격 기회가 있긴 했지만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손흥민 선수가 존슨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49분 이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주목할 점은 바로 그겁니다. 55분께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른 교체 아웃이 되기 전까지 토트넘의 공격이 굉장히 잘 풀려가고 굉장히 활발하게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었고, 그것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실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56분에 정확히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 폰몹의 기록을 보면 평점 7.8점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88%라는 어마어마한 정확성의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2회였는데 1도움을 기록했지만 이 도움이 골을 넣은 선수가 잘 넣었기 때문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도움 자체가 좋았다. 기대 도움 값이 0.48 골이었으니까 이거는 사실 두 번 중에 한 번은 골로 연결해야 했을 만큼 좋은 패스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가 두 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고전을 했던 경기이긴 했지만 그 두 번이 후반전에 모두 나오면서, 또 56분을 뛰면서 공을 빼앗긴 게 한 번밖에 없었고, 오히려 공을 리커버리한 게 4번, 수비적인 행동도 2번, 태클 시도 2번 등 수비적인 역할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런 공격 상황을 창출한 것, 6번의 드리블 돌파도 시도하면서 또 여러모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냈던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존슨의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 대한 영국 현지 중계방송의 극찬들이 나온 이유가 이 플레이 세밀함에 나와요. 왼쪽 쯤에서 파고들 때 오른쪽 수비수인 맷 캐시를 앞에 두고 헛다리 짚기를 통해서 이 선수를 현혹시키죠. 이때 뒤로 돌아 들어가던 우도기가 있었기 때문에 존 맥긴이 맷 캐시에게는 너는 우도기의 침투를 막아라. 내가 손흥민 선수를 막겠다라고 이제 손짓을 합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는 맥긴이 뒤늦게 본인을 마크하기 위해 달려들려고 하자 바로 크로스 패스를 딱 올리는 거예요. 맷 캐시가 오버래핑을 위해 이동하고 또 맥긴이 붙는 그 찰나의 순간을 손흥민 선수는 확인한 거고 맷 캐시가 본인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헛다리 짚기로 공을 지키면서 수비가 떨궈 나간 그 순간을 포착하고 크로스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위치에서 오른발이 주발인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정확하게 크로스 패스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상대 수비가 미처 정렬되기 전에 이 크로스 패스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여기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냐? 프라임 타깃 에어리아.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로 공을 투입하게 된 것이고 전반전 내내 이 위치로 공을 거의 투입하지 못하던 토트넘이 이 위치로 마침내 공을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빠른 판단으로 얼리 크로스를 정확하고 날카롭게 강력하게 올렸기 때문이고 이 크로스를 골키퍼도 센터백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따라 내려오는 뒷걸음질 치는 수비수가 이 공을 걷어내려고 뻗었다가는 자책골이 될 수 있으며 골키퍼가 이 공을 차단하려고 뛰쳐나왔다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선수가 나올 경우 뒷공간을 완전하게 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리는 크로스 패스가 들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이 결국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상대의 센터백, 상대의 골키퍼 사이에서 편안하게 공을 밀어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이 터졌을 때의 영국 현지 중계방송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일단 손 크로스 and find the 존슨. 손흥민 선수가 존슨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좋은 크로스로 그를 찾아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해설한 아스널 레전드 앨런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슨이 골을 넣었지만 이 골은 손흥민의 공이다. Just when they needed their captain. 딱 토트넘이 그들의 주장을 필요로 할 때 he stood up. 그가 등장했다. 그가 섰다. 그가 활약을 해줬다. 필요할 때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그러면서 It's all about the ball into the box. 이 모든 것은 공을 박스로 어떻게 집어넣느냐의 문제였다. 계속해서 에스턴 빌라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토트넘이 과연 이 박스 안으로 어떻게 공을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고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미션을 필요한 순간 끌려가던 상황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해냈다. 그러면서 It's a beauty. 이거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런 종류의 공, 이런 종류의 크로스 패스, 이런 종류의 패스를 받는다면 begging to be finished. 이건 해결해줘라. 이건 넣어줘야 되는 거다. 간절히 원하게 된다. 이런 공은 못 넣기가 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이런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의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즉 수비가 대응하기 전에 먼저 또 움직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 움직임을 유도한 크로스였다라는 것이죠. How inviting was that delivery? 이 얘기를 해요. 손흥민 선수가 이 딜리버리를 통해, 딜리버리가 이제 공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딜리버리를 통해 상대 수비보다 우리 공격수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상대 수비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공간을 찾으려고 해도 공간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키퍼도 센터백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너무 좋은 크로스를 배달해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It was a beauty from Son. 이것은 손흥민 선수로서부터 나온, 손흥민 선수에게서 나온 뷰티, 미학이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닉 라이트 기자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Perfect start to the half for Spurs. 토트넘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후반전 시작이었다고 하면서 It's a brilliant delivery from Son.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크로스, 눈부신 배달이었다. 택배 크로스였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토트넘 팬들이 자축할 수 있도록 또 팔을 들 수 있도록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손흥민 선수였다. 환상적인 함성이 그라운드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돌아온 토트넘의 에이스, 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 효과다라고 현장 취재의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리포팅을 한 겁니다. 이 동점골에 대해서 영국 BBC 역시 토트넘에 대한 이 동점골에 리터닝 캡틴 손흥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돌아온 주장 손흥민이 왼쪽에서 테이스티 볼을 힙스 연결해줬다. 정말 맛있는 패스다. 이거 너무 먹음직스러운 패스다. 밥상 잘 차려줬다라는 영국식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미닉 솔랑키도 옆에 있었지만 존슨이 그 앞에서 제치고 들어가면서 근거리에서 옆발 스팅으로 득점을 성공시켰다. 테이스티 패스, 정말 테이스티 볼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글렌 머레이, 브라이튼 공격수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자가 BBC 라디오 방송에서 브레넌 존슨이 정말 엄청난 골을 터뜨렸다라고 했는데 존슨이 이 엄청난 골을 터뜨린 득점자이긴 했지만 토트넘에게 꼭 필요했던, 토트넘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이 골은 손흥민 선수가 창출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They can always hurt you. 토트넘은 언제나 당신을, 상대팀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상처 입힐 수 있다. 언제? Once the ball is transferred out to Son.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전달됐을 때, 즉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슈팅 내지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위치와 상황에서 공을 전달해줘야 된다. 전반전엔 그런 상황이 안 됐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외곽에서 겉돌고 상대의 밀집 수비에 막혀서 뭐 이렇다 할 보조자 역할밖에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공을 연결해 준다면 골이 터진다. 상대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통로로, 사이로, 이 틈 사이로 공을 잘 내줬고 존슨이 골대 바깥에서 달려들면서 하프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갈리면서 토트넘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라는 논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골 이후 토트넘의 경기력이 계속 좋아지자 후반전 이제 52분쯤이었어요. 영국 BBC의 또 실시간 중계 코멘테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트넘이 이제 much more confidence now.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를 찾았고 또 솔랑키에게 컵백 나오는 플레이도 나왔고 토트넘의 파상 공사가 펼쳐진 거예요. 물론 이 동점골을 존슨이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자신의 7번째 리그 득점을 올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시기가 꽤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토트넘의 최다 득점, 리그 득점 선수는 8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 정보도 BBC가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글렌 머레이가 손흥민 선수가 교체됐을 때 이런 또 코멘트를 남깁니다. 손흥민 선수가 looks sharp,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예리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정말 부상을 다 털어낸 것 같다. 그러나 전반전에는 드리프트하는 것을 허용받지 못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질 못했다. 그런데 후반전에는 달라졌다. 나는 손흥민 선수가 넘버 10 포지션에 뛸 때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한다. 저희와 마찬가지 생각인 거예요. 지금 쿨루셉스키, 메디슨이 그런 차지했던 그 자리에 와야만, 사이드가 아니라 좀 더 중앙 쪽으로 들어와야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살아나고 장점이 살아난다는 것을 글렌 머레이, 영국의 레전드 해설자도 이제는 똑같은 공감을 하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누누이 오랫동안 해왔던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프리롤로 뛰는 과정 속에 조금 이른 교체아웃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좀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스카이 스포츠 역시 56분 손흥민이 나가고 히샤이송이 들어옵니다. 좀 놀란 반응을 보였고 스카이 스포츠의 이 레전드 해설자 아스널 출신의 앨런 스미스도 나는 이 결정을 이해할 것 같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인 것 같다. 물론 나도 놀랍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표했던 장면에 대해서도 BBC에서도 좀 그가 놀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앨런 스미스는 빅콜, 정말 큰 결정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정말 그런 결정을 손흥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 결국에는 2대1 역전골, 3대1 추가골, 또 경기 마지막 순간에 메디슨까지 들어와서 오른발 가마차기 프리킥으로 또 놀라운 4대1까지 만든 골까지 터뜨리면서 완벽한 또 결과를 낸 점에 대해서 정말 토트넘이 아름다운 경기를 했다라는 앨런 스미스의 논평까지 나왔는데요. 그 과정 속에 또 사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에도 좋은 플레이를 펼친 것들은 분명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솔랑키 선수가 진짜 9번 공격수로서 탑 클래스 피니치를 보여줬다라는 글렌 머레이의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지난 웨스트햄전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제 뛸 때 메디슨 대신 나왔을 때 아주 좋은 역할을 해왔던 이 사르의 플레이가 살아난 겁니다. 2대1의 역전골이 나왔을 때도 이 기점 역할을 했던 게 사르예요. 그 앞에서 물론 상대의 공격을 하프라인 부근에서 차단하고 넘어왔던 그 드라고신의 플레이도 좋긴 했지만 그 이후 사르가 이 전진 패스를 줬을 때 클루세스키 쪽으로 수비가 몰려있을 때 클루세스키가 아닌 존슨에게로 딱 밀어주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때 존슨도 본인이 공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솔랑키와 클루세스키가 함께 나란히 쇄도해 들어갈 때 원터치로 클루세스키에게 주게 되고 여기서 클루세스키는 함께 뛰어 들어가던 솔랑키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는 빠른 타이밍에 그 상대의 수비가 왼쪽에 또 히샬리송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역방향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준 게 너무나 정말 기가 막혔죠. 놀라웠죠. 클루세스키의 창의성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정말 대단한 플레이였습니다. 전반전에 많이 고전했던 클루세스키인데 이 장면에서는 사르의 기점 패스, 존슨의 원터치 연결,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솔랑키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움직임에 맞춰서 줬던 이 스루 패스까지 너무나 대단했고 그 다음에 마르티네스가 뛰쳐나왔을 때 솔랑키가 로빙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것까지 이 골이 터졌을 때 저도 왜 손흥민 선수를 뺀 거냐 큰일 난다라고 막 좀 포스트골 감독 비판하고 있었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골이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을 잃게 됐었고 비록 히샬리송의 개인적인 플레이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폭을 만들어주면서 상대 수비를 유인했던 이 위치 선정은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대1이 됐던 과정에는 히샬리송 본인까지도 좋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어요. 또한 솔랑키가 이날 전방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막상 볼 터치는 많이 가져가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따닥 빠른 순간에 역전골에 또 쐐기골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의 플레이도 사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파우 토레스가 올라와서 왼발로 빌드업을 전개할 때 아마도 오나나를 보고 패스를 했는데 사르가 달려들어오면서 압박해서 이 공을 차단합니다. 이 플레이 너무나 좋았죠? 이런 활동량, 압박 능력, 맥을 끊는 능력, 메디슨이 공을 쥐고 있을 때의 뭐 창의성이나 뭐 킥력이 좋지만 왜 최근에는 사르가 선발 기용되고 있는지 또 전술적인 이유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공을 가로채고 빠른 토트넘의 속공이 이어지죠? 이런 쇼트 카운터, 이런 역습, 이게 사실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왼쪽에서 히샬리송 달려들어가고 오른쪽에서 존슨 달려들어가고 가운데에서 솔랑키 달려들어가고 또 함께 압박을 해주던 클루세스키까지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모두가 올라갈 때 히샬리송이 왼쪽 뒷공간으로 들어가자 사르가 수비수들에게 한 명씩 붙어있던 클루세스키나 솔랑키나 존슨이 아닌 히샬리송에게 줬어요. 그때 히샬리송 사실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본인이 공격수로서 욕심도 났을 거예요. 바로 슈팅을 시도해볼 수도 있고 슈팅을 해도 뭐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각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본인이 오른발잡이인 상황에서 왼발각이 열렸기 때문에 왼발로 슈팅이 아닌 컷백을 선택한 것. 많은 또 에스턴 빌라 수비수들이 따라 내려오면서 뒤가 열린 것을 포착하고 뒤로 조금 본인의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까지도 꺾어서 패스를 해줬던 이 히샬리송의 선택은 너무나 명민했다. 히샬리송답지 않았다. 히샬리송이 이 정도의 센스를 갖고 있다면 정말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도였고 실제로 이 패스를 또 뛰어들어오던 솔랑키가 잘 밀어넣으면서 3대1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에 2대1이 된 골이나 3대1이 된 골 모두 팀 전술적으로 선수 개인적인 판단적인 면에 있어서 모두 정말 대단했거든요. 다만 이 플레이를 연결하고 히샬리송이 햄스트링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정말 아쉬운 타격이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이 전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파페사르가 또 왼쪽에 메짤라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 왼쪽에 초박 미드필더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클루세프스키, 사르, 벤탄쿠르의 3미들 구성이 가장 현재 토트넘에서는 플랜 A로서 안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해설을 맡은 앨런 스미스도 사르가 오늘 정말 좋았다라고 또 평가를 했는데요. 사르가 어린 선수임에도 이날 경기는 92%라는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대부분 기점 패스 내지 또 압박 역할을 수행하긴 했지만 키 패스도 하나를 기록을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4번이나 슈팅을 때렸고 맨시티전도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또 골맛을 보면서 또 본인의 해결사적인 능력도 보여줬잖아요. 또 수비적으로도 클리어링 3개, 슈팅 블로킹 1개, 가로채기 2개 등을 보여줬고 상대의 드리블 돌파를 허용한 거는 한 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공수양면에 걸쳐서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 볼 배급까지도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투자한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 이 선수들이 점점 경험을 쌓아가면서 좋은 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은 아쉽지만 괜히 조금 더 뛰었다가 또 무리하다가 다쳤다면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라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려한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 히샬성이 다쳤고 도도란키가 계속해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 킥오프하는 갈라타사라이와 유로파리그 4차전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또 유로파리그 무대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선발 출전을 하게 될지 여부는 또 몸 상태를 체크해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A매치 슈키에 앞서서 있는 마지막 경기죠. 11월 10일 일요일 밤 11시 입스위치 타운과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 역시 부상 재발이 없다면,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전보다 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예선전 이후에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이번 달에 있을 정말 또 아주 중요한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가 있고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AS 로마와 유로파리그 빅매치가 있는데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해주면서도 크게 이겼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경기들 손흥민 선수가 점점 더 몸 상태를 잘 회복하고 또 어떤 경기력을 펼쳐 보일지 기대가 되고요. 또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3차 예선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의 중동 원정 2연전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소집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대표팀에서도 복귀전을 치르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이 회견이 끝나는 대로 회견 내용과 또 대표팀의 명단 분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쿠웨이트와의 경기, 또 11월 19일 화요일 밤 11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역시 한준TV는 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입중계로 함께 경기를 볼 예정인데요. 이번 또 월드컵 예선 경기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이동진 포천 일동FC 포천중학교 감독님과 입중계 분석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분석 영상뿐 아니라 입중계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